새로운 심판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케빈 워시. 트럼프가 지명한 이 차기 연준 의장은 우리가 알던 연준 의장과는 다릅니다. 그는 돈을 풀어라 라고 하는 시장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밥상을 엎어뜨릴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은 뜬구름 잡는 뉴스가 아니라 생존에 관한 투자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지금 왜 시장이 역대급 불확실성에 떨고 있는지, 그동안 왜 쓰레기 취급받던 현금이 갑자기 왕의 자리에 등극했는지, 26년 5월 그가 연준 자리를 잡는 순간 벌어질 충격적인 시나리오, 지금부터 그 서막을 엽니다. 금값, 은값이 폭락했다. 환율이 요동친다. 여러분, 며칠 사이 벌어진 이 일들이 단순한 조정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저가 매수에만 나섰다면 지금 지옥문을 두드리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국면에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우리는 연준은 친구라고 믿어왔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빌려주고 경기가 힘들면 금리를 내려주는 친절한 아저씨. 하지만 그 시대의 끝을 내릴 수도 있는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공포에 떠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장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악재가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악재는 반영하면 되죠. 근데 불확실성은 대응이 불가능하는 것이니까요. 그 불확실성의 원인은 트럼프와 워시의 모순입니다. 대통령 트럼프는 엑셀을 밟고 싶어 합니다. 금리 내려, 달러 약하게, 수출로 빚 갚자. 워시는 브레이크를 밟으려 합니다. 인플레는 악이다. 실질 금리를 플러스해야 된다. 건전 재정, 상상해 보십시오. 200km로 달리는 스포츠카에서 운전자는 엑셀을 밟는데 조수석 사람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멈추는 게 아니라 전복됩니다. 시장은 지금 그 전복 사고를 감지한 겁니다. 도대체 장단을 어디에 맞춰야 해? 이게 바로 워시가 취임하자마자, 취임 소식이 들리자마자 금과 주식, 비트코인이 동시에 흔들렸던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5월에 취임할 케빈 워시, 그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시장이 이렇게 쫄아 있을까요? 그의 과거 발언들을 한번 지켜보시죠. 연준의 새로운 친구 인플레이션, 돈 풀기는 미래의 빛을 끌어다 쓰는 마약이다 라고 2010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썼던 칼럼 제목입니다. 당시 연준 의장이 돈을 풀 때 워시는 내부에서 지금 돈 풀어서 경기 살려도 이건 마약이다. 결국 자산 버블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15년 전 그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신념을 가진 이 자가 이제 결정권자가 됩니다. 그의 철칙은 건전한 화폐입니다. 물가가 3% 오르면 무조건 금리는 4% 이상 올려야 한다는 그의 철칙. 그래야 저축한 사람들 돈 가치가 지켜지니까요. 하지만 지금 미국 경제는 빚만 무려 36조 달러.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기업과 정부가 비명을 지릅니다. 보통의 의장이라면 아이고 힘들죠? 금리 좀 내려드릴게요 할 겁니다. 하지만 워시는 그건 당신들 사정이고 원칙은 원칙입니다. 그가 취임한 5월 시장의 기대를 배신하고 긴축의가를 꺼내든다고 그는 포고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금이 왕이 된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긴축을 선호하는 의장이 오면 모든 자산은 재평가를 받습니다. 주식, 돈 안 풀어주네? 하락. 채권, 금리가 안 내려가네? 하락. 부동산, 이자가 비싸네? 하락. 모든 자산이 떨어질 때 유일하게 가치가 남아있는 것은 현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달러와 초단기 채권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은 쓰레기라며 라고 방문하십니다. 장기적으로는 쓰레기가 맞습니다. 돈을 풀 테니까요. 하지만 워시가 지배하는 초기에는 다를 수 있어요. 첫째는 고금리의 혜택. 금리를 안 내리고 버티면 현금만 쥐고 있어도 연 4에서 5% 수익이 확정. 구매력. 워시의 긴축으로 주식이나 금이 투기가 나올 때 모든 것을 반값에 살 수 있는 권력. 불확실성의 해지. 혼돈 속에서 유일한 중립기어가 될 수 있는 자산. 지금 월가의 스마트머니들은 주식과 금을 순식간에 팔아서 현금 비중을 늘리기 때문에 이런 주식과 금이 동시에 폭락하는 일이 늘어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냥을 준비하는 거죠. 이어서 워시 정책의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겠습니다. 워시가 영원히 이길 수가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현금은 다시 쓰레기가 되고 모든 자산 중에서 특히 이 자산이 미친듯이 폭발할 겁니다. 워시가 건전 화폐를 외치며 긴축의 칼을 휘둘러도 그는 시한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최종 보스가 미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의 국가 부채입니다. 미국 빚은 36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워시가 본인 신념대로 금리를 5%대로 유지하면은 미국이 1년에 갚아야 할 이자만 2천조 원이 넘고 이건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고금리를 계속 고집하는 순간 국채 시장은 발작하고 지방은행은 줄도산하면서 재무부가 디폴트 선언 직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국가가 망하게 생겼는데 연준 의장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또 워시는 인간적인 딜레마도 하나 있습니다. 경제학의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아주 인간적인 변수입니다. 케빈 워시의 아내는 바로 화장품의 제국 에스티로더 가문의 상속녀입니다. 워시 본인도 엄청난 자산가죠. 자, 상상해보면 워시가 인플레 잡겠다고 금리를 미친듯이 올리면
경기가 얼어붙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 비싼 갈색병 에스티로더를 안 삽니다. 게다가 고금리 때문에 달러가 초강세가 되면 에스티로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의 해외 매출은 박살이 납니다. 주가는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이 났겠다. 워시가 연준에서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아내가 여보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증발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과연 그는 폴 볼커처럼 나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다며 끝까지 긴축과 금리 인상을 고집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적당한 타협, 금리 인하와 돈 풀기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경기가 정말 힘들어져서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경기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공포가 극에 당할 때, 이때는 워시조차도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가 되면 더 많았던 미국의 빚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달러 가치는 붕괴하게 되고 전반정의 왕이었던 현금은 왕관을 내려놓게 되고 진짜 황제인 금이 등극하게 됩니다. 와, 달러 믿었는데 배신당했다. 역시 믿을 건 실물 자산뿐이다. 전 세계 자금이 금으로 쏠리면서 지금의 정고점은 우스운 수준으로 뚫고 올라가는 슈퍼 스파이크가 터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워시 시대의 결말, 화폐 타락입니다. 워시가 이전에 본인의 발언대로 긴축을 한다면 전반전엔 달러가 이기고 후반전엔 워시가 항복해서 금이 이깁니다. 2026년은 정말 시끄러울 겁니다. 트럼프는 트윗으로 욕하고 워시는 기자회견으로 겁주고 시장은 하루에 3%씩 널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왕좌왕하면 계좌는 녹아내립니다.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케빈 워시도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부채와 화폐 타락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2026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